자,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봅시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신고가를 찍었다. 실적 잘 나왔다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난리던데 그 기사 보고 혹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런 뻔한 소리 들으실 거면 지금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의도 찌라시만 대충 훑어봐도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겉핥기식 실적 브리핑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2025년 시장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옆 동네 반도체니 AI냐 하면서 지수가 70%씩 날아갈 때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심정이 어땠습니까? 진짜 처참했죠. 남들 잔치 벌이는데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10%도 못 가고 빌빌대댔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끝물이다, 고인물이다,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주주 게시판 가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이 다 욕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이제 셀트리온은 쳐다도 안 본다고 침뱉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선수들이 이렇게 조용히 입장하는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왜 죽어가던 셀트리온의 숫자가 갑자기 기어 올랐는지,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지금 물밑에서 어떤 판을 다시 짜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또 남들 다 팔 때 고점에서 물량바지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먼저 냉정하게 복귀부터 해봅시다. 도대체 셀트리온이 그동안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이 초창기에 왜 날아갔습니까? 퍼스트 무버, 남들을 빠르게 복제약 만들어서 시장 선점하는 속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통합니다. 경쟁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마진율이 박살이 났습니다. 옛날에 영업이익률 40% 쉽게 찍던 회사가 20%대 중반까지 추락했죠. 공매도 세력한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트렌드도 놓쳤습니다. 요즘 바이오 대세가 뭡니까?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아닙니까? 남들 그거 한다고 난리칠 때 셀트리온은 여전히 바이오시밀러 붙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한다고는 했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경쟁은 박 터지고, 이게 작년까지 셀트리온을 짓눌렀던 팩트이자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강력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지난 12월 30일 회사가 이례적으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자신 없으면 입 닫고 조용히 있는데 굳이 미리 깠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자신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20%대에서 빌빌거리던 이익률이 갑자기 36%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 36%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진펜트라가 잘 팔려서 그렇다라고만 말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합병 재고의 소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재작년에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가 합병했죠. 그때 헬스케어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근데 이 재고가 어떤 재고냐? 옛날에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한테 마진 다 챙겨주고 비싸게 사온 재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병하고 나서 이 약을 팔면 장부상으로는 원가가 너무 비싸게 잡히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2024년 내내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 비싼 재고를 털어내는 소화불량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이 비싼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팔리는 약은 뭡니까? 중간 마진 싹 걷어낸 공장에서 갓 나온 순수 제조 원가로 기록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36%로 수직 하락한 겁니다. 기업이 갑자기 원가 절감을 잘해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재고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수직 계열화의 진짜 위력이 드디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품 믹스의 변화도 큽니다. 범인은 바로 진펜트라, 램시마 SC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신약급 바이오시밀러가 제대로 먹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진펜트라 하니까 그냥 주사기 모양 바뀐 거 아니냐, 그게 그리 대수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주식 초보들의 착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술적 해자, 즉 경제적 방어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램시마는 정맥주사, IV 제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 동안 링거 꽂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미국 의료비 비싼 거 아시죠? 병원 한번 가면 의사 얼굴 보는 비용, 간호사 인건비, 병상 사용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진펜트라, 즉 SC 제형은 뭡니까? 집에서 내가 내 배에 찌르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가는 시간 아끼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원비 지급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미국 사보험사들이 왜 미쳤다고 진펜트라를 등재시켜 주겠습니까? 자기들 돈이 굳으니까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윈윈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경쟁사들 바이오시밀러 만든다고 다 덤벼들죠. 근데 이 SC 제형을 만드는 기술은 아무나 흉내 못 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4년 동안 공장을 돌리면서 쌓은 수율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는 거라 온도 0.1도만 틀어져도 생산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셀트리온이 14년 동안 축적한 이 미세한 생산 노하우 그리고 규제기관 승인 트랙 레코드, 이건 AI가 와도 하루아침에 복제 못합니다. 이게 바로 36% 영업이익률을 지키는 진짜 해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인데 돈 들어오는 주머니가 두 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내가 만든 약, 내가 판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남의 약도 만들어주는 CDMO,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위탁 생산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꽉 잡고 있는데 이제 와서 셀트리온이 숟가락 얹는다고 되냐?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진짜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바이오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공장이 없어서 약을 못 만들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을 안보 문제로 쳐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물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 유럽? 아니요. 제조 단가 맞추고 퀄리티 나오는 곳,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그 낙수 효과가 셀트리온한테까지 쏟아지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바보라서 지금 공장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들어오는 주문 감당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합병 이후의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랑 따로 놀 때 분식회계니 밀어내기니 말 많았지 않습니까? 창고에 재고 쌓아놓고 매출 잡았다 이런 의심들 이제 그거 싹 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병 재고가 소진되면서 장부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만드는 족족 팔리는 게 그대로 숫자로 찍힙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즉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기를 꺼내서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를 한번 냉정하게 해봅시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재 여의도 증권가 컨센서스를 싹 긁어 모아보면 진펜트라가 제대로 터져줬을 때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즉 EPS가 긍정적으로 보면 8,000원까지 나온다는 계산이 섭니다. 지금 주가가 23만 8천원이죠. 이걸 예상 EPS 8,000원으로 나누면 딱 PER 30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PER 30배면 다 온 거 아니냐. 적정주가 왔으니까 이제 욕심부리지 말고 팔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셀트리온을 아직도 단순하게 남의 약 베끼는 복제약 공장으로만 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건 멀티플의 확장, 즉 리레이팅입니다. 옆 동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세요. 걔네는 공장만 열심히 돌리는데 PER 몇 배 받습니까? 50배, 60배 받습니다. 이익이 확실하니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번 실적에서 증명한 게 뭡니까? 영업이익률 36%입니다. 이건 삼바 못지않은, 아니 더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삼바에는 없는 신약이라는 무기가 있고 이제 CDMO까지 진출해서 삼바의 밥그릇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순 하청 공장도 50배를 받는데 신약 개발 능력의 자체 생산 공장 그리고 36%라는 미친 마진율을 갖춘 완전체 바이오 기업이 PER 30배에서 멈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장은 셀트리온을 재평가하는 중입니다. 과거의 의심 비용을 걷어내고 확신의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단계란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시장은 셀트리온에게 PER 40배까지는 충분히 용인해 줄 겁니다. EPS 8,000원에 PER 40배를 곱해봅시다. 얼마입니까? 32만 원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23만 원이 비싸 보이는 건 여러분의 눈이 아직도 과거 15만 원대 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간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구간입니다. PER 30배? 여기는 천장이 아니라 40배로 가기 위한 아주 튼튼한 바닥일 뿐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양면을 봐야 하니까요. 지금 주가 23만 원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미 수익권이고 시장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속도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진펜트라 처방 데이터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디게 나온다?
혹은 환율이 급락해서 장부상 이익이 훼손된다? 그럼 지금 받고 있는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실망 매물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 감당해야 할 숙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23만 원까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재는 해소됐고 이제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비싸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성장이 꺾일 때까지는 끝까지 들고 간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 추세 추종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차원에서 특히 오랫동안 물려 계셨다가 이제 막 본전 찾으신 분들께 뼈 때리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지루한 터널을 지나 이제 막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왜 굳이 그 나이에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전 세계를 뛰겠습니까? 자기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 이 회사의 레벨이 한 단계 점프하는 소위 퀀텀 점프의 시기라는 걸요. 오너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뛰는데 주주가 고작 본전 왔다고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주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미쳤지. 제발 본전만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고 나간다. 매일 밤 입을 킥하면서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주식시장이 무슨 분실물 센터입니까? 잃어버린 원금 찾으러 들어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버틴 건 단순히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인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2차 전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반도체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보십시오. 시장의 자금은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이 높아집니다. 2016년은 바이오의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심에 숫자가 찍히는 대장주 셀트리온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2에서 3% 빠진다고 쫄지 마시고 내일 5% 오른다고 흥분해서 매도 버튼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저 위에 32만 원, 아니 그 너머의 재평가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세력들은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던지는 그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더 올립니다. 그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시고 꽉 쥐고 가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좀 정리되십니까?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욕심을 부려할 때입니다. 나중에 주가 30만 원 넘어가고 뉴스에서 셀트리온 신고가 경신했다고 떠들 때 그때 가서 제 영상 다시 찾아와서 차투현 말 듣고 안 팔길 잘했습니다. 댓글 남기십시오. 진짜 부자는 푼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대한 추세를 온전히 발라먹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